이재명 시장님에 대해서 이런 음성 파일이 돌아다닌다 그러면서 저한테 보여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서 이게 사실인가? 만약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원에 가처분, 배포 가처분 시책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내년도 야권 경선을 하던 아니면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여권에서는 이거를 상당히 악의적으로 이용을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내지는 한 칼에 물리칠 수가 있는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네. 타입니다. 그게 바로 그 책은 인터넷에 주시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갖고 가시는데 드리고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이재명을 치면 나오는 연관 검색어 형수 쌍욕입니다. 뭐 지금도 다시 살아나고 있죠. 5번째입니다. 제가 형수하고 같이 폭언하고 싸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길게 얘기하면 그렇고 관심 있는 분들 인터넷 좀 보시고요. 제가 언젠가는 이걸 뭐 공식적으로 발표할 기회가 있겠죠. 해명할 기회가. 결론은 형님은 정신질환자입니다. 조울증 환자. 그리고 어머니를 폭행했고 어머니가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고 어머니의 말할 수 없는 부분을 칼로 찢어 죽인다 이런 표현을 부부가 쫓아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폭행하던 날 밤에 전화로 싸운 것이 일부 녹음된 거예요. 폭행하던 날 밤에. 어머님이 올해 7이신데 82세실 때 벌어진 일, 2012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형님이 저한테 이런 인사청탁, 대학 교수 자리 알선 이런 부탁을 제가 안 들어줬기 때문에 발단이 됐고 제가 전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전화 연결을 강요하면서 시작돼서 어머니를 폭행하는 사태까지 이르렀고 또 그 과정에서 이거를 악의적으로 악용한 국정원의 김 과장이라는 자가 있었고 국정원의 김 과장이라는 자는 우리 형님에게 이재명 시장이 그때 통진당 수사할 때입니다. 30명과 함께 구속된다, 간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통진당 간첩 30명과 함께 바로 9월 30일까지 구속된다. 이 말을 듣고 형님은 저를 내쫓을 수 있다고 확신했고 여기에 새누리당 고위직 한 분이 또 이렇게 얘기했죠. 형님한테 비례대표 주겠다. 그래서 성남시에 나는 시장하고 너는 의장해라. 이렇게 바람을 넣어서 형님이 신나서 저를 내쫓기 운동을 하다가 결국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만약에 그 자리에 실제 있었으면 제가 갔을 때 어머니 맞아서 입원했고 집안 살림 다 부서졌고 경찰에 조사받고 나오는 어머니가 신고했어요.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경찰에 조사받고 나오는 밤 12시에 통화를 하다가 뭐 그런 거 가지고 어머니를 뭐 무고로 고소한다 그러고 뭐 철학적 표현도 이해 못하냐 뭐 이러다가 그래서 좀 심하게 싸운 건데요. 저는 뭐 이게 국민들이 그 전모 앞뒤 관계를 다 이해하면 다 알게 되면 저는 납득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극히 사적인 관계, 이 법원이 이런 거 유포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했고 그걸 공개한 기자에게 배상 판결했고 1,500만 원. 이런 상태인데 이제 음성적으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나중에 다 그런 점들 때문에 저는 크게 타격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2012년에 벌어진 일인데 2014년에 어버이연합이 성남시에 와서 이거 틀고 다녔어요. 틀고 다녔고 뭐 인터넷에 뭐 수십만 건 조회됐고 지금도 뭐 돌아다니고요. 얼마 전에 올 달쯤에는 전국의 카톡망이 다 돌았습니다. 받은 분 많을 거예요. 특정 정치 세력들이 운영하는 전국 카톡망이 있습니다. 거기로 전국에 돌았죠. 전 세계에. 근데 별로 타격 없더라고요. 생각하는 것만큼. 그래서 저는 별로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뭐, 보기 따라도 다르겠지만. 네.
뭐 이거 말고도 많아요. 종북, 불륜, 뭐 많습니다. 이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또 지난번 대선에 개입한 그런 세력들이 여전히 힘을 쓰고 있구나. 네. 근데 그러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약발은 많이 떨어진 것 같네요. 네. 뭐 많이 했어요 벌써. 너무 많이. 네, 제가 말씀하십시오. 해도 될까요? 네.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신보라 의원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더 나은 정책이 있으면 제가 하지요. 제안 주시면 고맙겠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과연 청년들의 복지 향상이나 아니면 취업 지원을 위해서 실제 뭘 했느냐. 과연 청년들이 과연 기성세대보다도 더 나은 옛날로 치면은 그야말로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해도 괜찮은 그런 세대냐. 우리 신보라 의원님은 의원님 되셨으니까 이미 기득권 사회에 들어오셨지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들은 이미 역사상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성세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규 세대, 청년 세대도 이미 우리는 아버지 세대보다 더 상황이 나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또는 국가 차원에서 한 정책들은 실제 2년 동안에 어디 취업을 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도 해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했습니다만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다 탈출하고 싶다고 말하는 이 현상은 결코 개선되지 않았거든요. 더 나빠졌습니다. 그 부분은 다 공통적인 잠깐만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성남시는 청년들 위한 정책을 뭔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정부는 서민 증세하고 국가 빚 늘려가면서 복지들 축소해갔지만 성남시는 정해진 세금 잘 관리해서 빚 갚고 정부 지원 받지 않고 빚 내지 않으면서 세금 아껴서 새로운 복지 정책을 만들었고 그중에서 노인복지, 그다음에 보육복지, 교육복지 이런 거 다 하고 난 마지막 단계 청년복지로 이거 청년회당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네, 만약에 간단하게 저희가 답변해 예산을 주셨- 아껴서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4대강처럼 강연합하고 또는 자원 얘기한다고 마구 그런 낭비하고 본질을 흐리는 또는 답변이시고요. 방위비리처럼 간단하게 쓸데없는데 돈 정리해 쓰고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이 아낀 돈을 국민들한테 우리 세금 내는 국민한테 되돌려주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되돌려주는 그리고- 방식이 현금으로 되돌려준다는 예, 게 좋은 방식에- 행정 서비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 말씀 정도로 아까 질문하신 답변 거를 지금 듣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써놓고 순서대로. 그 말씀. 그러니까 그러면 왜 하필 현금을 주는 거냐? 현금을 주지 않고 청년들에게 실제로 제 도움이 질의 되는 순서, 정책을 제 질의 순서에 원래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걸 지금 다 아니, 배려하셔서 질문하신 거 하는 제가 답하는 거니까요. 아까 저는 질문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 끝에 답변을 드리려고 요구했던 그래요? 건데 제 그럼 질의, 이따가 질의 시간이 알겠습니다. 없어지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인 질의 좀 드릴게요. 시간을 너무 많이. 신보라 위원께서는 제가 시간을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을 네. 한 2분을 더 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쉬었다 하셔도 되고 어쨌든 네. 질의 제가 더 드리겠다고요. 아니 왜 그러냐면 아까 저희 회의 시작 전에 간사들끼리도 이재명 증인에 대해서는 먼저 저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다 하고 먼저 보내고 나서 그다음 또 진행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 질의한 시간만큼은 보다 더 많은 답변 시간을 지금 갖고 제가 너무 충분하게 편하게 배려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셔서 충분하게 제가 시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건 답변 시간은 제가 질의한 시간보다 지금 더 많은 시간을 쓰시고 답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4대강이 어쩌고 저쩌고 논점을 흐리는 방식으로 논점 답변하지 흐리는 게 아니라 마시고요. 제가 아낀 예산을 좋은 어디다 행정 서비스 쓸까를 하라는 물어본 거예요. 것과 네, 예산 자, 아껴서 이렇게 어디다 하시죠. 쓸까요? 1분 안에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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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하고 일본- 나중에 5분 더 드릴게요. 네. 다른 참고인 할 때는 5분 더 드리겠다고요. 네. 그러니까 네. 일단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네, 제가 증인에 답변할 대해서는. 시간을 위원장님께서 정해 주실 테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 많이 드리면, 그러면 시는, 자치단체들은 세금을 자체적으로 책정할 권한도 없는데 이미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아껴서 어디다 쓸 것이냐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많이 아껴서 빚 갚고 그 다음에 여력이 생겨서 그걸 이런저런 복지하다가 또 더 아껴서 또 여력을 만들었으면 그거를 그러면 과거로 되돌아가서 토목공사나 쓸데없는 예산 낭비하라고 권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기존에 꼭 필요한데 노인복지, 보육복지, 교육복지, 장애인복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순위로 뒤에 밀려있던 새로운 복지들을 한 거예요. 청년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가 성남시가 지출하는 복지 예산 약 6천억 가까이 중에서 노인복지는 30 몇 프로 되지만 사실 청년복지는 1%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요거 해봤자 1% 겨우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왜 현금을 주느냐 할 게 아니라 현금을 주지 않는 다른 방식들이 정말로 유용한 방식이 있으면 그걸 안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현금을 지원하는 그것도 지역 상품권을 지원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방식은 청년도 만족하고 지역 소상공인들도 다 만족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한테 왜 현금을 주냐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또 깡 왜 하게 만들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금 주는 것보다는 지역 상품권을 줘서 한 바퀴라도 반드시 더 회전하게 하는 거 더 잘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생기는 약간의 부작용을 가지고 마치 침수봉도에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마무리를 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이걸 제가 홍보수단으로 썼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홍보수단으로 쓴 게 아니고요. 복지 지출을 한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국민들한테 복지 많이 하면 국민 나태해진다 이런 생각하는 분 계시던데 복지를 늘리는 것은 헌법 34조 2항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고 세금을 내는 국민의 권리죠. 필수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 쓰고 최대한으로 아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지출하는 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데 제가 왜 이걸 가지고 포퓰리스트는 이런 비난을 받는지 저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네. 유상입니다. 자, 우리, 네. 그런 내용으로 우리 말씀하시는 신보라 위원님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이재명 증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우리 신보라 의원님은 의원님 되셨으니까 이미 기득권 사회에 들어오셨지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들은 이미 역사상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성세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규 세대, 청년 세대도 이미 우리는 아버지 세대보다 더 상황이 나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또는 국가 차원에서 한 정책들은 실제 뭐 2년 동안에 어디 뭐 취업을 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뭐 그런 정책들도 해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했습니다만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다 탈출하고 싶다고 말하는 이 현상은 결코 개선되지 않았거든요. 더 나빠졌습니다. 그 부분은 다 공통적인 잠깐만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성남시는 청년들 위한 정책을 뭔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정부는 서민 증세하고 국가 빚 늘려가면서 복지들 축소해갔지만 성남시는 정해진 세금 잘 관리해서 빚 갚고 정부 지원 받지 않고 그 빚내지 않으면서 세금 아껴서 새로운 복지 정책을 만들었고 그 중에서 노인복지, 그다음에 보육복지, 교육복지 이런 거 다 하고 난 마지막 단계 청년복지로 이거 청년배당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네, 만약에 간단하게 저희가 답변해 예산을 주셔서- 아껴서 네. 예산을 아껴서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4대강처럼 강연합하고 또는 자원 얘기한다고 마구 그건 낭비하고 본질을 흐리는 또는 답변이시고요. 방위비리처럼 간단하게 쓸데없는데 돈 정리해 쓰고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이 아낀 돈을 국민들한테 우리 세금 내는 국민한테 되돌려주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되돌려주는 그리고- 방식이 현금으로 되돌려준다는 게 좋은 방식에- 행정 서비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 말씀 정도로 아까 질문하신 답변 거를 지금 듣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써놓고 순서대로. 그 말씀. 그러니까 그러면 왜 하필 현금을 주는 거냐? 현금을 주지 않고 청년들에게 실제로 제 도움이 질의 되는 순서, 정책을 제 질의 순서. 기자에게 배상 판결했고 1,500만 원. 이런 상태인데 이제 음성적으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나중에 다 그런 점들 때문에 저는 크게 타격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2012년에 벌어진 일인데 2014년에 어버이연합이 성남시에 와서 이거 틀고 다녔어요.
들고 다녔고, 뭐, 인터넷에 뭐, 수십만 건 조회됐고, 지금도 뭐, 돌아다니고요. 얼마 전에 올 달쯤에는 전국의 카톡망이 다 돌았습니다. 받은 분 많을 거예요. 특정 정치 세력들이 운영하는 전국 카톡망이 있습니다. 거기로 전국에 돌았죠. 전 세계에. 근데 별로 타격 없더라고요. 생각하는 것만큼. 그래서 저는 별로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뭐, 보기 따라도 다르겠지만. 네. 뭐, 이거 말고도 많아요. 종북, 불륜, 뭐, 많습니다. 이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또, 지난번 대선에 개입한 그런 세력들이 여전히 힘을 쓰고 있구나. 네. 근데 그러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약발은 많이 떨어진 것 같네요. 네. 뭐, 많이 했어요, 벌써. 너무 많이 네, 제가 말씀하십시오. 해도 될까요? 네. 뭐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신보라 의원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더 나은 정책이 있으면 제가 하지요. 제안 주시면 고맙겠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과연 청년들의 복지 향상이나 아니면 취업 지원을 위해서 실제 뭘 했느냐. 과연 청년들이 과연 기성세대보다도 더 나은 옛날로 치면은 그야말로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해도 괜찮은 그런 세대냐. 이재명 시장님에 대해서 이런 음성 파일이 돌아다닌다 그러면서 저한테 보여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서 이게 사실인가? 만약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원에 가처분, 배포 가처분 시책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내년도 야권 경선을 하던 아니면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여권에서는 이거를 상당히 악의적으로 이용을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내지는 한 칼에 물리칠 수가 있는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네. 타입니다. 그게 바로 그 책은 인터넷에 주시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갖고 가시는데 드리고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이재명을 치면 나오는 연관 검색어 형수 쌍욕입니다. 뭐 지금도 다시 살아나고 있죠. 5번째입니다. 제가 형수하고 같이 폭언하고 싸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길게 얘기하면 그렇고 관심 있는 분들 인터넷 좀 보시고요. 제가 언젠가는 이거를 뭐 공식적으로 발표할 기회가 있겠죠. 해명할 기회가. 결론은 형님은 정신질환자입니다. 조울증 환자. 그리고 어머니를 폭행했고 어머니가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고 어머니의 말할 수 없는 부분을 칼로 찢어 죽인다. 이런 표현을 부부가 조사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폭행하던 날 밤에 전화로 싸운 것이 일부 녹음된 거예요. 폭행하던 날 밤에. 어머님이 올해 7이신데 82세실 때 벌어진 일, 2012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형님이 저한테 이런 인사청탁, 대학 교수 자리 알선 이런 부탁을 제가 안 들어줬기 때문에 발단이 됐고 제가 전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전화 연결을 강요하면서 시작돼서 어머니를 폭행하는 사태까지 이르렀고 또 그 과정에서 이거를 악의적으로 악용한 국정원의 김 과장이라는 자가 있었고 국정원의 김 과장이라는 자는 우리 형님에게 이재명 시장이 그때 통진당 수사할 때입니다. 30명과 함께 구속된다, 간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통진당 간첩 30명과 함께 바로 9월 30일까지 구속된다. 이 말을 듣고 형님은 저를 내쫓을 수 있다고 확신했고 여기에 새누리당 고위직 한 분이 또 이렇게 얘기했죠. 형님한테 비례대표 주겠다. 그래서 성남시에 나는 시장하고 너는 의장해라. 이렇게 바람을 넣어서 형님이 신나서 저를 내쫓기 운동을 하다가 결국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만약에 그 자리에 실제 있었으면 제가 갔을 때 어머니 맞아서 입원했고 집안 살림 다 부셔졌고 경찰에 조사받고 나오는
어머니가 신고했어요. 뭐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경찰에 조사받고 나오는 밤 12시에 통화를 하다가 뭐 그런 거 가지고 어머니를 뭐 무고로 고소한다 그러고 뭐 철학적 표현도 이해 못하냐 뭐 이러고 뭐 이러다가 그래서 좀 심하게 싸운 건데요. 저는 뭐 이게 국민들이 그 정모 앞뒤 관계를 다 이해하면 다 알게 되면 저는 납득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극히 사적인 관계, 이 법원이 이런 거 유포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했고 그걸 공개한 순서에 원래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걸 지금 다 아니, 배려를 질문하신 하셔서 거 제가 하는 답하는 거니까요. 아까 저는 질문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 끝에 답변을 드리려고 요구했던 그래요? 건데 제 그럼 질의 이따가 시간이 하겠습니다. 없어지니까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인 질의 좀 드릴게요. 시간을 너무 많이. 그 신보라 위원께서는 제가 시간을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을 네. 한 2분을 더 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쉬었다 하셔도 되고 어쨌든 네. 질의 제가 더 드리겠다고요. 아니 왜 그러냐면 아까 저희 회의 시작 전에 간사들끼리도 이재명 증인에 대해서는 먼저 저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다 하고 먼저 보내고 나서 그다음 또 진행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질의한 시간만큼은 보다 더 많은 답변 시간을 지금 갖고 제가 너무 충분하게 편하게 배려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셔서 충분하게 제가 시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건 답변 시간은 제가 질의한 시간보다 지금 더 많은 시간을 쓰시고 답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4대강이 어쩌고 저쩌고 논점을 흐리는 방식으로 논점 답변하지 흐리는 게 아니라 마시고요. 제가 아낀 예산을 좋은 어디다 행정 서비스 쓸까를 하라는 물어본 거예요. 것과 네, 예산 자, 아껴서 이렇게 어디다 하시죠. 쓸까요? 1분 안에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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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하고요. 일본이- 나중에 5분 더 드릴게요. 네. 다른 참고인 할 때는 5분 더 드리겠다고요. 네. 그러니까 네. 일단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네, 제가 증인에 답변할 대해서는. 시간은 위원장님께서 정해 주실 테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면 그러면 시는 자치단체들은 세금을 자체적으로 책정할 권한도 없는데 이미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아껴서 어디다 쓸 것이냐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많이 아껴서 빚 갚고 그다음에 여력이 생겨서 그걸 이런저런 복지하다가 또 더 아껴서 또 여력을 만들었으면 그거를 그러면 과거로 되돌아가서 토목공사나 쓸데없는 예산 낭비하라고 권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